포항 산불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주민들이 온몸으로 불길을 막은 덕분에 피해가 그나마 조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경 신도심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와 학교 밀집 지역을 가로지르는 대형 송전탑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과 문경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20여 년 동안 800만 관객이 찾은 뮤지컬 넌센스가 이번 주말 대구 무대에 올라서 많은 웃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메디컬 투데이 오늘은 심할 경우 우울증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입냄새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수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지역에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대구와 경북에도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가 7mm, 경북에서는 상주시 화서면에서 17.5mm로 가장 많은 강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낮에 잠시 그쳤다가 밤에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우산 잘 챙겨 다니셔야겠고 또 오늘 밤 안으로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간은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또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4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내려가겠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 내일은 차가운 봄바람이 불며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포항 산불이 도심지를 덮치면서 건물 91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할 것으로 예상됐던 일부 건물은 화마를 입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온몸으로 불길을 막은 주민들의 사투가 있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식간에 포항시가지를 덮친 산불. 불길은 사나운 기세로 야산과 인접한 주택가를 위협합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소방차가 오지 않자 직접 진화에 나선 건 주민들이었습니다. 잡아도 딴 데 끝나고 봐야 된다는 거. 아니, 주민들이 여기 지금 총 동물을 안 걸치면 손가락 봐야 돼. 같은 시간 산불 연기에 휩싸인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소화전에서 소방 호수를 꺼내들고 불이 난 산 쪽을 향해 물을 뿌려댑니다.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150m나 떨어진 이곳 산 정상까지 올라와 산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50여 명의 주민이 밤 10시가 넘도록 산불과 사투를 벌여 구해낸 산 아래 주택들. 주민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나와가지고 호수 연결하고 물 뿌리고 뒤에 주택에 불이 막 붙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라도 좀 끄고. 불타는 산속에서 대웅전압 잔디까지 번진 불길을 막아 지켜낸 사찰. 우리 절에 있는 수화기를 전부 다 갖다가 이제 이 둘레를 전부 다 하고 나중에 물을 이제 뿌렸는데 이제 소방차가 왔죠. 위급한 순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불길을 막아내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켜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피해 학생들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숨진 최모 군이 다녔던 청도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몇몇 학생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비슷한 괴롭힘을 당해왔고 일부는 심하게 맞아 수술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얻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첫 모의고사가 오늘 치러집니다. 오늘 치러지는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A, B 선택형으로 시행되고 고3들은 미리 선택한 형태의 시험을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치르게 됩니다. 이번 첫 모의고사는 선택형으로 치러지는 첫 시험이어서 과목별 A, B형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는 22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할 내용은 학력 향상, 인성교육, 교수학습, 지도상담, 학교시설, 학교폭력, 방과 후 학교 등 11개 분야 15개 항목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밀집한 곳으로 대형 송전탑이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 논밭에서 문경의 행정과 주거 중심으로 변모한 모전동 지역인데요. 주민들이 송전탑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곁에 15만 4천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대형 송전탑이 서 있습니다. 고압 송전선을 곁에 두고 사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뭐 전자파하고 모든 걸로 봐서는 거기 집 위로 올라가니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게. 그러니 얼른 좀 옮겨주면 뭐. 인근의 한 어린이집은 송전탑 아래가 놀이터입니다. 2,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학교, 보육시설, 관공서가 밀집한 문경의 신도심을 송전탑 4개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상주 점촌간 송전선로 구축을 위해 지난 1988년 설치된 것으로 당시엔 논밭이던 곳이 신도심으로 변모하면서 이전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전에서 흥덕동까지 2.6km 구간의 전기시설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이 계획돼 있지만 대형 송전탑 이설은 빠져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 20억 원, 땅속으로 지중화하면 6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문경시에서 비용을 부담할 경우 이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혐오설비로 인식되는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한전은 문경시에 미루고 문경시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송전탑 이전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엽니다. 오늘은 도정 질문을 통해 강정 고령부 우륙교 차량 통행, 도내 결핵 관리 실태, 낙동강 살리기 사업 후속 조치 등 도정과 도 교육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도정 질문이 이어집니다. 내일은 낙동강 친수 공간 관리 비용 확보 방안을 비롯해 유사 휘발유 근절 대책과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 등에 관한 도정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15일부터 25일까지는 경상북도 예산 절감과 예산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13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대구 본부세관과 대구 상공회의소, 무역협회와 한국은행, 대구 신용보증재단과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 지원과 수출 증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확대, 한국은행에서는 무역 결제 지원, 대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만기 도래 업체에 대한 기한 연장 처리 완화 등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800만 관객의 신화를 쓰고 있는 뮤지컬 넌센스가 대구에서 공연됩니다. 이번 대구 공연에서도 실력과 끼가 넘치는 배우들이 많은 웃음을 선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뮤지컬 넌센스의 주인공은 수녀입니다. 고고함과 성스러움의 상징인 수녀 5명이 동료 수녀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세속과 거리가 먼 수녀들이 빙고 게임이나 카드 판매 사업, 복권 당첨 등 풍파를 겪으며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에서 관객들은 유쾌한 웃음을 만끽하게 됩니다. 무용과 복화술, 클래식과 가스펠을 넘나드는 다양한 볼거리는 뮤지컬 넌센스가 남녀노소를 초월해 사랑받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굉장히 작품이 잘 짜여져 있고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아주 즐겁게 볼 수 있고 누가 봐도 아주 쉽고 즐거우니까 그래서 공연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져 지난 1991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후 21년 동안 800만 관객의 신화를 써오고 있는 뮤지컬 넌센스. 대구에서 다시 한번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뮤지컬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윤석화, 양희경 등 뮤지컬 스타의 등용문으로도 유명하지만 이번에는 신인들이 이전과는 다른 색깔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의료 면허도 없이 주부들을 상대로 각종 불법 성형시술을 해온 55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12명의 주부들을 상대로 코를 세우는 필러 시술과 눈썹 문신 시술, 주름 제거 수술 등을 돈을 받고 해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급식소에 대한 위생검사가 실시됩니다.
대구 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26일까지 98개 학교 식당과 외부 운반 급식업체 10곳에 위생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칼, 도마, 식판 등의 조리기구와 음용수에 살모넬라균이나 병원성 대장균 등 각종 세균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이상이 발견된 해당 학교는 시정 조치를 지시하고 재검사를 실시해서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냄새가 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고 자칫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데요. 이처럼 구취는 심하면 대인기피증과 우울증까지 발전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메디컬투데이 오늘은 입냄새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흔히 입냄새라고 말하는 구취 질환. 한국 사람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 입냄새가 난다고 느낄 만큼 구취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인 중 구취가 난다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 비율이 한 79.3%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입냄새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66.9%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대인관계에 직면했을 때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구취는 불량한 구강 상태 때문에 나타나지만 이와 별개로 계속해서 구취가 난다면 내 몸에 다른 이상 요인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취증이 심할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이제 보통 역류성 식도염하고 또 만성 이염 증상이나 또 감염성 대장증후군, 또 비염이나 호비루 등의 증상에도 많이 나타나고요. 당뇨나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오는 경우 신부전증 환자들한테도 많이 나타나고요. 한방에서는 구취의 원인을 위장, 간, 폐, 신장에 쌓인 열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남자의 경우에는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간에 열이 몰리고 여자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위장에 열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취 제거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열을 내려주는 약재로는 초결명하고 감국이 있고요. 또 폐열을 내려주는 약재는 길경, 또 천문동의 약재가 있고요. 신열을 내려주는 약재로는 현삼하고 숙지향이 있습니다. 이 약재들을 끓여서 복용하시면은 구취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취 제거를 위해서는 치료 외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물을 자주 마시거나 가슴과 배를 이완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등의 규칙적인 생활도 구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메디컬 투데이였습니다. 사과와 배, 단감과 떫은감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오는 22일 마감됩니다. 경상북도는 해당 농작물의 재해보험 가입 시기가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나 앞당겨진 만큼 해당 농가에서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5%를 선면제 지원하고 있어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라면 가까운 지역 농협이나 품목조합에서 보험료의 25%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천시가 시청사 에너지 절감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13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지난해 시청사 에너지 소비량을 17.6%나 줄여 당초 절감 목표 9%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LED 전기등과 하이브리드 변압기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와 점심시간 일괄 소등 등 에너지 절감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김천시는 올해도 시청사 에너지 소비량을 13%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과 경북에도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건조특보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내륙 지역의 비는 오늘 낮에 잠시 그쳤다가 밤에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밤까지 계속 비가 이어지겠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우리 지역은 밤에 다시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또 동해안 지역은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는 차가운 대륙고기압 세력이 확장하며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15도, 낮 기온은 14도로 오히려 오후가 더 쌀쌀하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12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내려가겠고 안동의 낮 기온 11도로 일교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결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반짝꽃 샘추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